2017년 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바쁘고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세대 아이돌들의 아쉬운 해체 소식도 많았고요. 반면 네. 또 K-팝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도 아주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연말 특집 2017 가요계 총결산. 네. 자, 먼저 김지영 기자님부터. 네. 그 올해 가요계 키워드는요, 잘 아시다시피 방탄과 워너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워너원의 인기는요, 기존의 그 보이그룹들의 인기를 모두 압도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인기를 누렸는데요. 네. 사실 프로듀스 101 그 시즌2가 우려 속에 출발했잖아요. 아이오아이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즌2가 더 인기가 많았고 워너원은 아이오아이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 같고요. 역시 보이그룹이 최고다라는 공식을 좀 입증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팬덤이 인기의 비결인 것 같고요. 음원 시장부터 광고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특히 강다니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요, 그 타임스퀘어 광고를 K-팝이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예시로 이제 강다니엘 씨 그 광고판 기사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또 워너원 이외에도요, 올해 가요계는 그 프로듀스 101뿐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활동을 시작한 그룹들이 점령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았어요. 네, 정말 예. 많았거든요. 예, 뭐 CG에 나오겠지만요. 뭐 조명받지 못했던 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이 데뷔할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해체 위기에 몰렸던 그룹이 회생의 기회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음원을 발표한 팀이 10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잠깐의 바람으로 그칠지 아니면 계속 순항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사실 아이오아이가 해체된 이후에 출신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사실 그중에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다라고 할 만한 분들은 사실 몇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슈화돼서 한 번 반짝이고 말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아야 이게 순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프로젝트 그룹을 가지고 수익 창출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본래 자리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소속사와 방송사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워너원하고는 또 다르게 네네네. 전 세계를 무대로 정말 네. 전 세계를 장악한 그룹이 있죠. 직접 소개해 주시죠. 뭐 팩트인스타의 시청자 여러분 뭐 뭐 팩트인스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하는 그룹이에요. 예, 방탄소년단을 빼놓으면 섭섭한 2017년 가요계였습니다. 뭐 BTS가 올해 갈아치운 기록들은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서 다시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방탄소년단 특집을 따로 한 번 더 꾸려야 될 것 테니까요. 중요한 건 방탄소년단이 K-팝 한류 열풍을 차지할 선두주자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는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싸이가 아니라 Do you know BTS라고 물어봐야만 정상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선풍적인 글로벌 인기였죠, 정말. 이 K-팝 한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비단 한 그룹의 인기로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방탄소년단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의도적으로 글로벌 셀링을 하려고 만든 그룹이 아니었잖아요. 네. 너는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니? 이런 그 생각이 납니다. 예, 김지영 기자님. 대단하죠. 네. 예. 걸그룹에서는요, 트와이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트와이스의 일본 시장의 성공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일이었던 게 진출하기 전부터요, 트와이스와 관련된 수요가 많았어요. 그리고 9명의 멤버 중에 3명이 미나, 사나, 모모 이 3명이 일본인이란 점도 좀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이들이 그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올해 6월 발매된 그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트와이스랑 일본 첫 싱글 원모어 타임이요, 일본 레코드협회 그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면서요, 한국 걸그룹 최초로 같은 해 싱글과 앨범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 일본이 요즘 좀 어려웠었는데 트와이스가요, 6년 만에 한국 가수로서 유일하게요, NHK 홍백 가합전에 출연을 합니다. 야,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 인기의 척도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네. 여기 아무나 저기 출연 못 하는데. 근데 문득 그 생각난 건데 우리 저 네. 김지영 기자하고 우리 좋은 날에 씨하고
예전으로 좀 타임머신 타고 갔으면 둘이 이렇게 뭐 아이돌 했어도 좀 어울릴 것 같다. 예, 콩쥐 파츠 이런 거로. 전 무조건 했죠. 예, 예,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흥부놀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혼성 듀오. 예, 괜찮. 전래동화. 아니, 예, 우리 예. 전래동화로 해서는. 흥부놀부 앤 파치 콩쥐. 예, 그리고 옆에 두꺼비 있고. 재밌다, 재밌다. 제 아이템은 좋아요. 제가 추라이를 못해서 그렇지. 아, 아쉽네요, 진짜. 네네. 아쉽네. 그나저나 정말 네. 그 뭐 아쉬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대로 그 날개를 펴보지 못하고 비상도 못하고 접는 경우에 예, 또 아이돌 그룹이 참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체하거나 뭐 멤버가 탈퇴하거나. 예, 예. 네, 뭐 영광 시대가 끝나서 저물고 해체된 그룹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빛을 못 보고 해체한 그룹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원소카로 대표되던 2세대 걸그룹이 세대 교체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원더걸스도 올해 결국 해체를 했고요. 여름하면 시스타였는데 이제 이 세너니들의 시원한 음악도 못 듣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스피카처럼 포텐셜은 있지만 재기량을 다 펼칠 기회를 못 잡고 결국 흩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인조에서 8인조로 재편된 뒤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던 소녀시대가 올해 여러 사건들로 좀 불운이 겹쳐 있는 와중이었는데 티파니, 수영, 서현 씨의 재계약이 불발이 되면서 향후 운영이 좀 많이 불투명해졌죠. 물론 SM은 아직 소녀시대 해체는 아니다라고 못은 박았지만 소속사가 달라진 채 한 그룹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소녀시대가 앞으로 어떤 바람을 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 올해 가요계는 또 팬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준 그런 사건, 사고들도 유독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JYJ의 김준수가요, 직접 세운 토스카나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 후에 조금 수익을 많이 챙겼어요. 그런데 매각하고 나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고 준수가 이를 직접 인정을 하고 사과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뭐 대마초 논란도 올해 있었는데요. 빅뱅의 탑이입니다. 그 걸그룹 연습생인 한서희 씨와 대마초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근데 탑이 이제 항소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또 슈퍼주니어의 강인 같은 경우는요,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었어요. 이분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네. 더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또 에이핑크는요, 그 올해 끝없는 살해 논란에 시달렸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있어요, 지금 멤버들 모두. 가는 곳마다 멤버들이 가는 곳마다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폭탄물을 설치했다라고 거짓 신고를 계속하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지금 용의자가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있어서요, 좀 잡기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2017년 가요계 결산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올해 열풍 어떤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음원 쪽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온 차트 순위를 보면요. 네, 순위 보이시죠? 5위는 그 에드시런의 Shape of You고요. 4위는 윤종신의 좋니. 그리고 3위는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네. 2위는 아이유의 반편지입니다. 1위는 누구일까요? 오, 글쎄요. 네. 1위가 BTS요? BTS. 좀 의외의 분이에요. 네, 바로 에일리인데요. 어. 그 음원 성적에서 그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 뮤지션들이 많죠. 특히 2위와 1위는 다 솔로 여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인상적인 성적이 아닌가 싶고, 뭐 차트 안에는 없었지만 저는 좀 이번에 인상적인 그 여자 솔로 가수가 선미 씨였던 것 같아요. 아, 멋있었어. 최고죠.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 8월에 가시나라는 곡으로 컴백을 해서 이렇게 전위적인 퍼포먼스랑 네. 자신만의 그 음악성으로 제2의 색깔을 여신 것 같아요. 음. 근데 JYP를 떠나서 저 잘됐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성 뮤지션은요, 책갈피2를 발매하는데 아이유 씨인데요. 이미 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전에 한번 팩트인스타에 출연했던 분도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청아 씨인데요. 푸드 출신의 청아도요, 섹스 여가수의 그 계보를 이으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태연 씨도요, 소녀시대 메인 보컬인 그 태연 씨도 올해도 변함없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특히 종현의 마지막 곡을 태연이 불렀기에 더욱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자, 음원 순위와 별개로 두 분이 또 생각하는 2017년도 최고의 곡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대중적인 기준에서 저는 골랐는데요. 네. 나야나인 것 같아요.
역시 나야나가 맞아요. 아닐까. 네. 이 곡 하나로 그냥 가요계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2017년을. 그러네. 네.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워너원 같은 경우는 열풍을 넘어서 거의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고요. 프로듀서 워너원 그 브랜드 자체가 강하지만 만약에 이 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곡은 따라 부르기가 쉽기 때문에 10대부터 50대까지 다 따라 부르는 올해의 국민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네.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어. 야, 형이야, 형 이러면 다 피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불편하거든. 야, 형이야, 형. 김 과장, 나 부장이야, 부장. 많이 불편하거든. 그런 느낌이죠. 근데 나야 나는 편하네. 나야나는 뭐 예, 예. 워낙에 약간 인기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런 유행어처럼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게 곡의 인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예, 뭐 저는 좀 다른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네. 가장 아쉬운 거였습니다.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결국 앨범에는 싣지 못한 곡이 있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이제 올해 곡으로 꼽고 싶어요. 사실 영화 김광석 때문에 좀 김광석 씨에 대한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들이 다시 논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뭐 필요한 의혹 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좀 불필요한 좀 음악을 음악으로만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김광석 다시 부르기에도 참여했던 아이유였고 또 이 곡에 대한 애착이 많았을 텐데 결국 그런 논란들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책갈피 둘에 원래 수록이 돼 있기로 예정돼 있다가 급하게 빠졌잖아요. 네네. 올해 대중에게 닿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